주간악당의 새로운 시리즈 호외편입니다. 이 콘텐츠의 기획 의도는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전달할 사건은 2025년 1월 9일, 그러니까 바로 석 달쯤 전이죠. 이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최신 국내 사건입니다. 우선 등장인물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사는 80대 남성과 70대 여성 2명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 사이고요. 197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무려 결혼 50주년을 넘겼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부부로 지내도 아직 깨볶으면서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노부부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주간악당이니까요. 이 80대 남편인 영감님한테 특징이 있는데 반찬 투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밥상에 대한 집착이 상당해요.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80대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반찬이 이게 뭐냐, 밥을 왜 똑바로 안 차리냐 하면서 부인한테 시비를 걸었다. 벌써 이 지점에서 승질이 확 뻗치는 주부님들 계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서 저는 판결문에 혼인 기간 동안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표현을 보니까 아마 시작된 시기를 굳이 따질 것도 없이 혼인 기간 내내 이어져 왔던 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좀 더 심각해집니다. 이 80대 남편은 부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눈만 마주치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벌어다 준 돈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교회에 다 갖다 바치는 거야? 뭘 어디다 쓰겠어요. 남편 새끼 밥 반찬 만드는 데 쓰겠죠. 하지만 사실 반찬은 구실이고 남편한테는 그저 시비 걸 꼬투리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돼요. 여기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끝내 남편은 선을 넘습니다. 부인한테 너 목사하고 붙어먹냐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전혀 사실 아니고 근거도 1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괴롭히는 거죠. 부인은 20대에 시집을 가서 70대가 될 때까지 꾹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얼척없이 시비를 털면 그냥 쌩깠어요. 피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랑 뭔 말을 섞겠어요. 싸움만 날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랑 붙어먹냐 이런 말은 너무 심하잖아요. 사람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망발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인도 참다 못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진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치만 답정너한테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죠. 목사랑 붙어 먹었다고 인정을 해야지 끝날 싸움입니다. 아니죠. 인정을 하면 인정하는 대로 더 늘어질 싸움이겠네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남편이 환양년, 학년이라고 욕설을 했다. 그리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구박하고 짜증내고 하다가 다음엔 막 천박한 말, 육두문자도 서슴없이 내뱉고 그러다 지 분에 못 이겨서 살림살이도 다 때려 부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뭘까요? 맞습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행이겠죠. 결국 부인은 남편에게 맞고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목까지 졸렸다고 해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제 부부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남편이라는 80대 선생님은 뭔 바깥에서 나라를 구하고 다니시길래 집에 와서 이 난리를 치시는 걸까요? 남편은 40년 넘게 택시 운전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40년 넘게 한다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실해야겠죠. 그리고 일을 잘해야 할 겁니다. 일을 못하면 잘렸거나 스스로 그만뒀거나 했을 테니까요. 벌이가 안 될 테니까. 같은 바닥 사람들이랑 관계나 소통도 원만해야 될 겁니다. 거기다 택시가 또 서비스업이잖아요. 손님들이랑 대화도 유연하게 티키타카를 해야겠죠.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역량이 남편한테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나 훌륭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에만 가면 그 진상을 떠는 거죠. 이 부부 사이에 지난 50년 동안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는 판결문에 실려있질 않습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죠. 혹시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실까요?
부인이 예전에 뭔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꾸역꾸역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추정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는 쪽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2019년도에 택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죠. 여기서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채용이 됐어요. 할 일도 생기고 친구도 사귀고 월급까지 받으니까 경쟁률이 은근히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채용이 돼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남편은 그 일을 무려 5년이나 꾸준히 했습니다. 진짜 학교 다닐 때 개근상 꼭 받았을 것 같아요. 엄청 성실하죠. 이렇게 햇볕도 쐬고 친구도 만들고 용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마음 좀 곱게 써도 될 텐데 나이를 먹어도 인간은 참 변하기가 힘든지 여전히 80대 남편은 70대 부인을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방법은 늘 똑같아요. 눈만 마주치면 시비를 겁니다. 여기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죽습니다. 상대에게 살해를 당하는데요. 어느 쪽이 피해자고 어느 쪽이 가해자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2024년 7월 15일 아침 7시 50분경 남편은 행정복지센터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인은 어항 속 금붕어들한테 밥을 주고 있었죠. 그러자 남편이 부인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밥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물고기만 보고 있냐? 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진 것 같아요. 한계에 다다른 거죠. 범행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가해자는 화장실에 있던 길이 약 44cm의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통수와 어깨를 수해 내리쳤죠. 노년의 몸에 이만큼이나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도 피해자는 몽둥이를 빼앗아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둔기를 빼앗겨서 더 화가 난 가해자는 이번엔 주방으로 가서 검정색 과도를 들고 나와 죽이겠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기도 주방으로 가더니 파란색 손잡이의 과도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손에 칼을 하나씩 들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어디 한번 죽여보라고, 이렇게 된 이상 너도 나도 같이 죽자고 도발을 했는데요. 격분한 가해자는 진짜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더욱 난폭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파란색 과도를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들고 있던 검정색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번도 아닌 수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아침 9시 20분경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과다실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에라도 갈 수 있었던 것은 끔찍한 범행을 마친 가해자가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119도 아니고 112입니다. 피해자에게 일말의 생존의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혹시 저 자수했습니다. 티내고 싶어서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건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가해자는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배우자를 죽인 살인범은 누굴까요? 바로 80대 남편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던 70대 여성은 몽둥이로 머리를 구타당한 와중에도 발버둥을 치며 파란색 과도를 들었지만 끝내 50년을 넘게 함께 산 사람에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을까요?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법정으로 가야죠. 가해자인 80대 남편은 1994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150만 원 벌금을 받은 걸 빼면 아무런 전과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교통사고를 좀 크게 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알고 있어요. 뺑소니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근데 그런 큰 범법 행위를 했다면 이후에 택시기사 일을 계속 못했겠죠. 벌금에서 끝난 걸 볼 때 적당한 선에서 수습이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80대 남편은 밖에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지극히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다 집에만 오면 부인만 봤다 하면
온갖 스트레스를 다 끄집어냈던 거죠. 배우자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했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놓고 끝내는 목숨까지 빼앗았어요. 피해자분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몇 년을 받았냐? 20년 받았습니다. 이 형량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판결치고는 의외로 꽤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 형량에 관대한 나라잖아요. 국민 정서와는 별로 상관없이.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감정적으로 골이 깊었던 사람을 가해자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발적으로 싸우던 중에 살해를 했고 피해자는 한 명이고 가해자는 관련 전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80대 고령자라서 출소하면 90살이 넘고 좀 있으면 100살이 넘어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출소 후에 재범 위험성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20년이면 대한민국 치고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아마 따님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셨나 싶더라고요.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슬아의 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저는 이 한 줄을 읽고 물론 제3자가 판단할 일은 아니겠지만 뭔가 이 가족이 어떤 세월을 보냈고 어떤 서사를 쌓아왔는지가 아주 조금은 알 법도 하더라고요. 따님이 진짜 억장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게 저 엄벌이라는 단어로 확 와닿았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등을 돌렸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피해자인 부인 쪽은 아무 죄도 없이 그냥 꾹 참고 사신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잔인한 파국을 맞은 노부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간학당 구독자님들 중에서 기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평생 화목하고 행복하게 백년해로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사건이랑은 1도 관계가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콘텐츠를 만들어 본 이유는 제가 평소에 판결문을 꽤 많이 사요.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새로운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서 판결문을 막 뒤져서 적당한 거 발견하면 죄다 사가지고 읽고 재구성하고 그래서 영상화를 하는데요. 읽다 보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지 같은 사건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정보가 디테일하게 공개되는 편은 또 아니라서 기존 주간학당 콘텐츠처럼 20분, 30분 상세하게 이야기를 꾸려나가기가 좀 무리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서들을 제 컴퓨터에만 쌓아두기보다는 그래도 구독자님들께 새로운 사건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같이 피해자의 명복이나 행복도 빌고 또 시원하게 범인 욕도 하고 그러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짤막한 사건들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영상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감정을 안 숨기고 진행을 해서 시청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서 막 이상한 거 주워 듣고 와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얘기하는 그런 수다쟁이?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인류애를 박살내는 판결문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